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. 한 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. 벌써 금요일 아침입니다.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좀 주식시장의 하락 속에서 또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네요.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,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서울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. 오랜만에 좀 내리는 비로 가뭄이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,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. 주식시장도 좀 최근에 정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내리는 비처럼 주식시장도 하락을 좀 뒤로 한 채 좀 오랜만에 좀 시원한 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,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.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 1.6%대 상승을 했고, S&P 500 지수 0.9%대, 그리고 다우존스 0.6%대 상승을 했습니다. 부진한 경제 지표 등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경기 침체가 필연적이지 않다, 이런 언급을 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또 일부 연준 의원들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등을 주장하자 매물이 일부는 출회되기도 했었고요. 그러면서 좀 상승폭을 일부는 좀 줄이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경기에 대한 우려는 좀 여전히 높은 가운데서 금융업종, 그리고 에너지업종, 반도체 업종, 산업재 쪽에서 하락을 했고요. 반면에 이제 필수 소비재 업종, 그리고 헬스케어, 그리고 일부 대형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사실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미국 시장의 좀 상승에 뭔가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, 그랬을 경우에 이제 만약에 수요일 날 아침에 방송을 했으면 정말 머리가 많이 아팠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시장을 그래서 좀 냉철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국내 주시장은요, 코스피 지수 1.2%대 하락을 했는데, 장중에 보면은요,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. 뭔가 저는 어제 시장을 보면서 어제가 만기일인가? 막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. 아침에 반대 매매를 극복한 채 오전장에 좀 반등을 했었고, 점심시간 때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오후장에 또 반등을 했었어요. 그리고 나서는 또 장 막판에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. 낙폭이 상당히 컸죠. 코스닥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낙폭이 상당히 크면서 714선, 이제는 700선마저도 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어제 시장의 특징은요, 개인 투자자의 좀 매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. 이게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수급이 그래도 보이긴 하네요. 어제 코스피 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6,700억 원대 순매도를 했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그래도 좀 매수세를 유입하다가 장 막판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.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지금 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,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을 했지만 추가 하락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, 또 반대 매매를 당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많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정말 안타깝지만 반대 매매를 당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미수와 신용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, 이런 교훈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정말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본인의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견디시면 돼요. 우리는 과거에 정말 코로나도 견디고 났더니 3000포인트 때까지 랠리가 나타났어요. 그래서 지금의 이 하락도 정말 잘 견디셔야 된다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오늘 시장, 미국 시장이 급등을 좀 나름대로 했지만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,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은요, 하락이 좀 하락을 부르는,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시장이에요.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뭔가 올라갈 이유가 더는 없을 것 같은데, 이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도 계속 좀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가지고 오고, 그러니까 증시격언에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. 사실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객장에 오면은 주식을 팔아야 된다,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, 그런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으면서 오버슈팅을 만든단 말이에요.
하락장에도 지금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. 이제는 좀 그만 떨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물을 부르고 반대 매매가 계속 출회가 되고 이러면서 수급의 이슈로 인해서 언더슈팅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.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, 기사들을 보니까요. 오늘 반대 매매가 더 걱정이다.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뭐 어제 기준으로 내일 오전에 반대 매매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를 봤을 때는 오늘 시장도 오전장을 봤을 때는 좀 뭐 녹록치만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반면에 근데 시장은요, 이렇게 좀 반대 매매들이 나오면요, 반대 매매가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할 때는 좀 V자 반등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정말 남은 자금이 있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도 괜찮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뭐 안타깝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아마 이제 추가적인 자금 여력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개인 투자자들 워낙 조금만 떨어지면은 또 매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사실 예상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금이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은 정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. 만약에 정말 더 떨어져서 2200선대라면은 이 정말 이제는 거의 뭐 코로나 이전 그런 수준이거든요.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에는 뭐 2600선 정도까지도 상승을 했었고, 그래서 사실 이 정도에서 계속 지지가 나온 거예요. 1차적으로 봤을 때는 2600선대 기술적으로 전 고점 라인이었기 때문에 지지가 나왔던 부분이고요. 2020년도 1월달 같은 경우가 이제 2277선 정도가 고점이었어요. 거기서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제 또 그 2277선이라는 자리는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평선 상으로 60개월 이평에서는 좀 지지를 받을 것이다. 그런 뭐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무참히 좀 무너졌죠. 바로 아래 이제 120개월 이평이 있습니다. 그게 2230포인트대예요. 그렇기 때문에 또 2200선대에서는 한 번에 무너지기보다는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을 뭐 구축해줄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. 잘 좀 버티고 또 힘내자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종목들을 보면은 어제 같은 장에서도 정말 잘 올라간 종목이 있었습니다.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어제도 무려 3%대 상승을 하면서 어제 같은 시장에서 39만 2,500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다시 한번 좀 40만 원을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음식료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이 한 3,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원자재 가격, 농수산물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원가 부담으로는 나타났지만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가격 인상을 통해서 반영을 시키면은 뭐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좀 문제가 없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 제 눈에 가는 기업이요. SK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. 어제 장중에는 89,700원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89,700원대 가니까 이제 9만원대까지 또 회복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증권사 리포트들이 지금 계속 목표가 하향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목표가 하향 수준이 13만원 수준입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K증권도 13만원인데 어제는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. 근데 목표 주가 또 13만원 정도로 하향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이게 13만원까지만 가더라도 수익률이 40%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본다면은 지금의 가격대 정말 역사적으로 PBR 밴드 상으로 좀 상당히 뭐 저평가되어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상 EPS 기준으로는 그래도 16,000원, 17,000원 나오고요. 자산 가치는 10만원대가 나오는 기업이에요.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분명 뭐 시간과의 싸움이겠지만 시간과의 싸움을 잘 견딘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자리다.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대형주 중에서는 좀
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자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.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